자, 우리 68페이지 문학교재 68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일단 4개 시조가 나왔는데, 자, 일단 먼저 보자. 여기 좀 밑줄 쳐보세요. 평시조, 단시조. 밑줄 쳐보고, 요렇게 빼가지고 좀 써보자.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때 그 우리 조선의 지배계층을 뭐라 그러죠? 근데 신부를 양자로 시작하는데 양반이라 그러죠. 양반 사대부를 하거든. 그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창작된 걸 뭐라 그럴까? 시조라고 해요. 시조라고 합니다. 그 시조의 갈래나 시조의 종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울게요. 자, 근데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창작계층은 주로 누구들이다? 양반 또는 사대부들이다. 사대부는 사자에서 선비사자가 되겠고요. 대부자는 관직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형식은 일단 3장이야. 3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돼 있어요. 다시 뭐 어떻게 돼 있다고? 초장, 중장, 종장. 알겠니? 3장. 그 다음에 6개구로 돼 있습니다. 3장 6구. 3장 6구.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가요가 3음보였던 거 기억나세요? 고려가요 3음보. 근데 조선의 시조는 몇 음보일까? 4음보야. 그래서 3장 6구 4음보 정도는 일단 알고 계세요. 이게 시조의 형식이다. 됐지? 그 쓸할 때 써. 왜 한 박자씩 늘려가지고 쓰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야. 그 다음 내용에. 누구 얘기한 줄 알겠지? 바로바로 써. 한 박자씩 자꾸 이렇게 행동이 느려지면 안 돼. 너만 기다려줄 수가 없어. 자, 다시 고려말 조선시대 시조가 유행했고, 자, 시조는 주로 양반이나 사대부 이들이 창작 계층이고 3장 6구 4음보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보면서 할 거고, 두 번째 봐봐. 지사적, 풍자적, 비판적인데 일단 풍자적, 비판적에 별표 쳐봐. 풍자가 뭐예요? 풍자?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 풍자, 비판은 비슷한 말이지. 자,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개래. 그러면 지조와 절개는 그냥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충성이야. 충성심이야. 자신이 모셨던 특정 국왕에 대한 충성심. 자, 그런 게 지조와 절개입니다. 충성심. 자, 특징 보세요. 자, 중의법과 서리법을 이용해 일반적 상식을 뒤집어 표현했대요. 일단 1번의 별표야. 우리 중의법이 뭐였어? 한 단어에 또는 한 문장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이 뭐였니? 의문형의 문장이야. 의문형의 문장인데 그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무슨 형으로? 의문문형으로. 알겠지? 자, 그게 중의법과 서리법이야.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다시. 자, 그 다음 2번. 배기와 숙제의 고사. 자, 밑줄 쳐보세요. 자, 배기와 숙제의 고사. 자, 여기 밑에 살짝 써봐. 조그맣게. 배기와 숙제라는 사람은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래요.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배기와 숙제라는 중국인이야. 자, 그러니까 일단 됐나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의 옛날 이야기를 이용해서 화자가 자신의 절개를 부각시켰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면 알 거야. 배우면 알 건데 살짝 들어봐. 잠깐만.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가 배기와 숙제라는 사람이거든. 일단 요거 쓰지 마세요. 요거는 화자는 이 두 사람을 뭐 할까?
비판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 두 사람을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자신을 뭐 한 거야? 자신의 뭐야?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게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보다 내가 더 뭐하다? 낫다. 얘네보다 내가 더 낫다. 알겠니? 그래서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백이 숙제 이야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까내려 가지고 자기를 뭐 하는 거야? 높이는 기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시에서 여기 나올 겁니다. 됐지? 뭐 나르시스트네 저 새끼. 그죠? 화자. 뭐 말인지 알겠죠? 남을 까내렸는데 그 남이 뭐라고 누구라고 여러분들? 백이 숙제라고. 알겠지? 자, 뒤에 나올 거고. 자, 밑에 내려가 봅시다. 자, 내려가면 1등급 노트 있을 거야. 여기에 이제 좀 이야기가 있어요. 봐봐. 자, 여기다가 자세히 여기 써 있네요. 보자. 일단은 1번의 별표. 상식 뒤집기를 통한 의미감화. 봐봐. 전통적으로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로 알려진 누구?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을 뭐함으로써? 비판함으로써 끊어주시고 그들보다 더욱 굳은 화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했다. 절의라는 거는 지조 절개야 얘들아. 똑같은 거야. 자, 헷갈리면 써놔. 절의에다가 지조와 절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상식 뒤집기를 통한 연들 의미감화야. 상식 뒤집기.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 봐보세요. 여기 중의법 별표치입니다. 중의법. 자, 중의법이 뭐라 그랬죠? 의미가 2개 이상. 봐봐. 첫 번째 수양산이라는 게 나올 거야. 수양산은 1번과 2번의 의미가 2개가 있어요. 1, 2번의 의미 2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이 얘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략히 좀 알려줄게. 자, 쓰실 분은 여기 옆에다가 쓰시고요. 안 쓸 분은 그냥 잘 들으세요. 대신 자, 15세기 때 조선의 세종대왕 알죠? 그죠? 세종이 죽고 그의 큰아들이었던 문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종도 아버지 세종이 사망한 지 약 2년 만에 과로사로 죽게 돼요. 과로사. 알겠지? 그래서 문종의 아들이었던 누가 올라갔을까? 단종이 올라가게 돼. 단종. 자, 단종이 11살 정도로 올라갔거든. 그러면 11살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치? 그럼 단종은 그냥 형식적인 왕인 거고 단종 주변에 재상들이 직접 정치를 했던 거야. 재상이란 게 뭐야, 여러분들? 높은 신하야, 낮은 신하야? 높은 고위 신하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신하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치를 했거든. 자, 근데 이 문종의 동생이 누구였냐면 수양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남동생이야. 알겠니? 그래서 수양대군이 사실은 왕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 형이었던 문종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회가 생겼던 게 바로 조카인 단종이 어렸던 거고 또 단종 때 재상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 이 사람이 뭘 일으켰을까? 개유년에 정난이라고 하는 쿠데타 일으킨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한 일을 했다 이거야. 이 재상들 때문에 조선의 왕실의 권위가 어떻게 됐다? 추락했다. 그래서 이 재상들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서 왕실의 위험을 높이겠다는 거야. 근데 자, 진짜 역사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명분일 뿐인 거고 실제로 어쨌든 진짜 역사로 수양대군은 뭘 일으키게 된 거죠? 반역이죠. 일종의 역적행위를 한 거야. 역적행위. 알겠지? 그래서 결국 단종을 쫓아내고 이 재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개유 정난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양대군이 왕으로 올라가는데 자, 그게 무슨 왕일까 얘들아? 세조라는 왕이야. 알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세조라는 왕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집권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권 세력.
그럼 여기서 집권 세력이란 뭔데? 세조의 왕이 즉위에 뒷받침했던 자들. 그러니까 수양대군 세조가 일으켰던 개유정난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하지만 이 집권 세력과 세조를 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어? 비판하고 견제하는 집단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집단들은 어느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던 자겠어? 단종이었겠지. 이해갔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어?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봐볼게. 자, 봐봐. 첫 번째 수양산이라는 시어는 백이와 숙제라는 중국 사람이 숨어 살던 산이래.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대군이래요? 수양대군이랍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중이법. 자, 두 번째 봐봐. 채미 동그라미. 채미는 얘들아 고사리야. 아, 고사리든 뭐든 이게 뭐가 중요해. 그죠? 그냥 먹을 거라 생각하면 돼. 먹을 거. 산에서 먹는 나물. 잘 봐봐. 이 채미 고사리는 자, 첫 번째 의미 고사리를 캔다 보이니? 그러면 고사리를 왜 캐겠어요? 뭐 하려고 캐겠어요? 먹으려고요.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뭐를 캐먹었다는 거야?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두 번째 의미로는 자, 바로 수양대군이 주는 녹이 어때? 이 녹이 뭘까? 월급. 그치. 녹봉이야. 월급이야, 월급. 자, 벼슬이나 녹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시를 배우면서 완벽하게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시를 보면 얘들아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되게 짧죠? 시조 자체는 여러분 되게 짧습니다. 봐보세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시조 첫 번째가 초장, 두 번째가 중장, 세 번째가 종장이라 그래. 요거 초, 중, 종. 그래서 몇 장이야 여러분들? 3장. 그리고 봐봐.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래서 몇 구라 그래? 총 6구라고 하는 거고. 자, 수양산 끊고 바라보며 끊고 이제를 끊고 하나노라 끊고 몇 개로 끊겨? 4개. 4음보야. 알겠니? 그러니까 외워놔. 3장, 6구, 4음보. 알겠지? 자, 이제 밑에 현대어풀이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현대어풀이. 수양산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그래서 요거 밑에 현대어풀이 먼저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초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양산 바라보며 자 네모 치세요. 수양산에 네모 치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무슨 표현이라고 써야 돼? 중의적 표현. 중의법 써도 되고요. 자, 중의적 표현 중의법 쓰시고요. 자,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은둔했던 산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수양대군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가 누굴까? 백이와 숙제야. 백이의 이자랑 숙제의 제자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노라는 뭘까? 비판한다라는 거야. 비판한다. 화자는 저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수양산에서 은둔했다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다. 이 소리야. 왜? 자, 봐봐. 요거 파란색으로 쓰는 건 지금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봐봐. 중국의 전설 속의 왕조가 하나라거든. 하나라. 그리고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이란 나라로 넘어가. 그리고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라는 나라로 넘어가거든. 요렇게 간 거야. 알겠니? 근데 저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활동했던 자야. 백이와 숙제가. 알겠지? 그래서 저 두 사람은 은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주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주나라에 참여했을까? 수양산에 은둔했을까? 수양산에 은둔한 거야. 우리는 우리 둘은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봐봐. 남북한이 통일됐어. 그랬더니 너희들과 우리는 김정은 새끼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저기 뭐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 가가지고 은둔한 거야. 예를 들어.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지금? 근데 이 화자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왜 비판했냐면, 야, 니네들 저 수양산에 은둔했다고 하면서 왜 수양산에 있는 고사리를 캐먹냐 이거야. 응?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어차피 중국은 은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넘어갔어? 주나라로 갔는데 왜 주나라 영토에서 난 고사리를 먹냐 이거야. 니네가 진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실하면 먹지 마. 그냥 안 먹고 뭐해? 죽어. 알겠어요? 이해 가니? 그러니까 화자 내가 봤을 때는 너희 백이 숙제는 진정한 뭐가 아니야? 지조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 아니야. 니들은 고사리를 안 먹었어야 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 주려 죽으진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도 하는 것과, 자 밑줄 쳐야죠. 여기 밑줄 쳐야죠. 별표. 그러면 채미도 하는 것과가 뭐라고 했죠? 고사리를 먹어서야 되겠냐? 맞죠? 그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먹지 마라 이거야? 먹지 마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무슨 법을 알 수 있어? 서리법. 저 서리적 표현. 그러니까 고사리를 먹지 마! 이 소리예요. 죽어! 그래야 진정한 지조 절개를 지키는 충신 아니냐? 이거지. 됐지? 자, 그다음 봐봐. 아모리 푸세 거신들. 이게 뭐래요?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오케이? 자, 귀인이 땅에 났다니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귀인이 땅에 났다니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겠는가? 그럼 이것도 일종의 무슨적 표현이 똑같이 서리법이에요. 이것도. 누구의 땅에 났어요? 주나라죠, 주나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로 적용해보자 이거야. 우리나라로 정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수양산이 무슨 대군이라 했죠? 수양대군. 됐나요? 그러면 수양대군을 비판하면서 은둔했던 신하들이 있을 거야. 맞아? 오케이? 근데 수양대군이 부를 때 가 안 가? 간 놈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 작가 성사문이자 화자는 안 갔어 물론. 근데 그런 놈들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충신의 대명사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고 하면서 왜 수양대군이 주는 벼슬이나 월급을 받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말즉슨 봐봐. 수양대군 세조의 반역 사건인 계유정난에 협조한 이 무리들을 뭐 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니 얘들아? 되게 조선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신숙주라고 있어요. 신숙주라는 사람이 세종대왕, 문종대왕,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던 자야. 심지어 신숙주는 세종대왕이 무지하게 아꼈던 신하고 또 문종이 1:1 독대를 통해 자기 아들이었던 누구? 단종을 지켜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알겠지? 이해가? 그리고 저 성산문하고도 당연히 측근이고요. 근데 저 사람 이름 가지고 만든 그 나물 이름이 얘들아 숙주나물이거든? 신숙주나물. 숙주나물이 저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야. 왠 줄 알아? 숙주나물이 포장지를 뜯잖아.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돼서 팍 어때? 썩어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신숙주는 세종, 문종,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이쪽 라인으로 가면, 이쪽 길을 타면 오래 못 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들을 배반하고 동지들 배반하고 누구에게 협조한 자일까? 누구에게 협조했을까? 수양대군의 반역 사건에 협조했던 배신자야. 그래서 배신자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저 누구야? 신숙주야. 알겠니? 그래서 저 사람 이름 가지고 나물 이름을 지었던 게 신숙주 나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신숙주 같은 자들을 비판하려고 지은 연들 시가 뭐다? 수양산 바라보며요. 알겠지?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 바로 중국의 백의와 숙제 이야기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뭐하는 거야? 더 부각시킨 거야. 알겠니? 얘네들은 진정한 충신이다. 진정한 충신이 아니다. 충신이 아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뭐다? 충신이다. 왜?
나는 수양대군이 주는 벼슬이나 녹봉 월급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69페이지에 1번,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빨리 같이 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자 가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야. 기억. 얘들아 저기서 우스꽝스러운 익살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없죠? 땡. 어지러운 세태를 풍자 비판한다. 이건 맞아. 근데 앞에가 틀렸어요. 니은 자연물이면서 특정인을 상징하는 중의법을 구사했다. 맞지? 뭐 예를 들어 우리 잠깐 왼쪽 다시 시를 가면 수양산이 무슨 법이었어요? 중의법이었고 채미도 무슨 법이니? 중의법이야. 혹시 안 썼으면 좀 체크해 주세요. 시에서 거기 주려 주거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거기서 채미 있죠? 채미. 채미도 중의법이야. 채미도 중의법. 자 어쨌든 간에 니은은 맞겠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사한 시험인 식구를 열거하여 나열하는 게 있나요? 여기 나열하는 거 없어요. 반복법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화자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제시했다. 뭐에 해당할까? 수양산 바라보며 배기와 숙제를 뭐한다? 하나노라. 생각이잖아. 나는 저 둘 사람이 진정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충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알겠니? 왜? 뭐 처먹었어? 고사리 캐 먹었잖아. 맞아? 그 고사리가 결국 월급이라니까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먼저 제시했고 그 이유를 밝혔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에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 기존의 통념이 뭐야?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뭐였는데요? 배기와 숙제는 지조와 절개에 뭐로 알려져 있대? 대명사로 알려져 있대잖아. 맞아? 근데 그런 통념을 뭐 했습니까? 비판했잖아요. 문제를 제기했잖아. 그럼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뭐야?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 드러나는 미의식으로 적절한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 2번을 풀려면요. 칠판 쌤이 얘기해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화자는 시적 화자는 결국 누가 그리운 것 같아? 단종. 그래요. 단종이야. 죽고 쫓겨난 단종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낸 수양대군 세주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야. 부재 혹은 상실감. 누구를 상실했어? 내가 의리와 절개로 바라봤던 나의 단종. 알겠니? 나의 왕. 그래서 부재 혹은 상실감, 단종. 자 말하는 겁니다. 기인하는 비장미가 드러난다. 비장미가 뭔데? 목숨을 걸어서라도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알겠니? 고사리를 먹는데 안 먹는데 안 먹더라도 죽겠다는 거잖아. 안 먹어서 죽겠다라는 거잖아. 그 정도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그런 비장미가 보인다는 거죠. 자 2번은 2번이다.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사실 좀 풀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고전 시간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모를 수는 없다. 왜냐면 다 배우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8번. 이건 쉽지? 배기와 숙제를 비판한 화자의 의도. 뭐라고 써야 돼? 자신의 뭐를 높이기 위해서?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 화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쓰면 됩니다. 화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작품 가보자. 자, 여기 나를 빨리 와보세요. 작품계가 나. 자, 보자. 여기는 금방 끝나, 이쪽은. 자, 평시조, 단시조.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 그냥 똑같아요, 시조. 그리고 의지적 별표. 절의적 별표. 자, 절의라는 건 뭐야? 절개, 지조, 의리. 이런 거야. 알겠지? 의지. 자, 절개, 지조, 의리. 그냥 다 뭐야? 몽땅 충성심이야. 알겠니? 써있네. 주제.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굳은 절개. 별표.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할 거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유와 상징이겠네요. 비유와 상징.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어떤 거에 비유를 한 게 나올 겁니다. 자, 다 체크했으면 1등급 노트로 내려가 보세요. 자, 봅시다. 자, 표현상의 특징 보자. 전통적으로 충성을 강조하는 별표 외워야 돼. 소나무의 이미지. 다시 소나무라는 자연물은 조선시대 전통적으로 뭘 상징한대? 충성심을 강조한대.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 국가에 대한 왕에 대한 뭐야? 의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무슨 나무? 소나무야. 외워야 돼. 그리고 수양대군의 배경이 똑같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하지 않았던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어떻게 나타냈다 얘들아? 우의적으로. 우의적이 뭔지 아는 사람? 직접적으로 돌려. 그치, 돌려서 간접적이라는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물이죠. 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물 중에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의적. 그럼 우의적은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 표현이지. 오케이? 직접적 표현은 뭐야? 지조, 절개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소나무를 통해 표현했으니까 우의적, 간접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어의 상징적 의미. 백설별표. 백설은 하얀 눈인데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래. 신숙주 같은 애네. 맞죠? 자, 그리고 낙락장송 별표. 여러분들 낙락장송에서 송만 알면 돼요. 오 안에 이 송이 소나무야. 그러면 뭐예요? 위에서 배웠잖아. 선비 작가 자신의 지조와 절개래. 됐지? 그러면 이 두 개 시어, 얘들아, 이 두 개 시어를 뭐 하는 거야? 둘이 뭐 하는 거야? 대조하는 거야. 떠나 대조. 백설과 낙락장송을 뭐 한다고요? 대조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어때요? 눈 오고 어때? 날씨 졸라 추워도 어때요? 꿋꿋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내용 가지고 이제 작품 들어가 볼게. 자, 요거는 금방 끝나요. 왜냐면 쉬워. 자, 봐봐. 여기 현대어플이 있지, 얘들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자. 봐봐. 이 몸이 죽은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 복내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이 되었다가 하얀 눈이 천지를 덮어서 만물이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그래도 난 홀로라도 푸른 빛을 발하리라. 쉽지 않습니까? 맞죠? 이제 우리가 가봅시다. 봐봐. 나의 몸이 죽은 후에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자, 네모 별표. 자, 이게 뭐라고요? 소나무. 그럼 소나무는 뭘 의미한다고요? 지조와 절개. 화자 자신이네. 화자 자신. 그리고 얘들아, 작가가 똑같아요. 위에도 성산문이고 이것도 성산문이야. 그리고 백설 별표. 백설은 뭐라 그랬죠?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시의 맥락을 봐봐. 백설 하얀 눈이 천지를 덮어버려서 만물이 활동을 못 해버린대. 그러면 애들이 딱 봐도 너희들이 이 배경을 몰라도 여기서 백설은 긍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죠.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활동을 못하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백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놈들이에요? 간신배들이지. 간신배들.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면 무슨 대군 일파예요? 그래요. 수양대군 일파입니다. 수양대군 일파예요. 수양대군 일파. 또는 뭐 계유정난에 협조한 자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만건곤할제 만물이 활동을 못해도 나는 뭐 하리라? 얘들아 뭐 하리라? 독야청정하리라.
하리라. 화자의 의지가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독야청정은 뭘 말하는 거야? 끝까지 뭘 지키겠다?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여 낙락장손과 의미가 동일하네요. 맞지? 어렵지 않지? 이건 쉽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돼? 이 시는 낙락장소, 백설, 독야청정 이거만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은 수양대군에 협조하겠다, 죽어서라도 협조하지 않겠다. 죽음으로도 여러분들 그지?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겠다. 자, 바로 옆에 3번 빨리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3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몇 번이죠? 3번에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중이법은 아까 어디 있었죠? 수양산 바라보며 가에 있었잖아. 나머지 보자. 각종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3번 충의가 뭐겠어? 충성과 의리. 알겠지? 자, 단종에 대한 충성심과 절개와 의리 사상을 바탕으로 화자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고, 소나무를 통한 우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절개의리, 지주절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부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충신의 시조이다. 됐습니까? 자, 정답은 2번이다. 자, 이제 우리 다로 와보세요. 자, 여기 봐보자. 얘들아, 여기 봐보자. 자, 일단 다작품 마찬가지 평시조, 단시조 밑줄. 자, 그리고 성격. 자, 성격 여성적 밑줄. 이거 절의적 별표. 자, 그래서 여성적이어서 그런지 약간 여기는 완곡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새는 사실 여성적, 남성적 어조라는 표현을 시험에는 잘 내진 않습니다. 근데 내신이야 워낙 뭐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내신은 어쩔 수 없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평가원 문제는 요새 남성적, 여성적 잘 안 써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완곡이란 게 뭐예요? 거칠다는 걸까? 부드럽다는 걸까? 완자가 들어갔으니까 부드러운 어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남자는 거칠고 여자는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맞았지만 요새는 좀 그래서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쓰는 분들이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자, 보자. 그래서 완곡한 표현, 좀 부드럽다 이겁니다. 자, 주제 단종과의 이별의 슬픔. 아, 별표네. 또 단종이 나왔네. 자,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쫓겨나서 죽었잖아.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그 슬픔. 자, 그리고 감정이입.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감정이입이 뭐야? 화자가 느끼는 정서 또는 감정 있지. 이거를 특정 사물에 뭐 하는 거야? 이입시키는 거야. 알겠니? 예를 들어 냇물이 흘러. 그럼 냇물이 흐를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잖아. 그냥 졸졸졸로 표현할게. 졸졸졸졸 소리가 나잖아. 이걸 보면서 슬픈 거야. 마치 울음소리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그 냇물에 자기의 감정을 뭐 해놓은 거야? 집어넣은 거지. 이해가니? 자,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이입이라 그래? 감정이입이라 그래. 그럼 이 작품에서 감정이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1등급 노트 달을 봐보세요. 자, 달을 봐보세요. 뻔하 뻔짜 감정이입이 나오겠죠? 자, 별표. 촛불에서 떨어지는 촛농을 끊어줍니다. 양초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촛농이 떨어지지. 자, 이거를 뭐에 비유했대 얘들아? 눈물에 비유했대. 아, 그러면 촛농이 지 눈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눈물 같은 거야.
촛농 떨어지는 게 마치 자기 눈물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임금 단종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촛불에 뭐 했다 얘들아? 감정이입하여 표현하게 됐다. 됐나? 그러면 사실 여기서 또 무슨 법도 보일까?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의인법도 보이는 거야. 플러스 의인법. 플러스 의인법. 촛불이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맞죠? 근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걸 뭐라 그래요? 의인화라 그러죠. 의인법. 그래서 우리가 촛불에서 의인법도 알 수 있고 감정이입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빨리 가볼게요. 자, 봅시다. 현대어풀이부터 살펴볼게요. 현대어풀이 빨리 봐보세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 마치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방 안에 현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촛불 네모. 자, 여기다 이제 뭐라 써야 돼 얘들아? 무슨 이입? 감정이입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 자, 그리고 눌과는 누구와야 얘들아? 누구와. 오케이? 저 방 안에 켜있는 저 촛불이 누구랑 이별했는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랑 이별했는가? 응? 이별했는가? 그럼 어떻게 촛불이 이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법도 알 수 있다고? 의인법도 알 수 있다고. 플러스 의인법.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도 알 수 있고 플러스 의인법도 알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저 눌 있지, 눌이 누구야? 그럼 저 누구는 누구겠니? 단종이지, 단종. 써줄까? 이 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단종이라고 쓰면 돼요. 임. 화자가 지금 슬퍼하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 자, 결국 단종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게.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고라는 건 아니라 흘리고야, 흘리고. 다시.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고. 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라는 것에 있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눈물. 자, 이 눈물이 결국 뭘까? 촌농이야. 됐지? 그러면 촛불에서 흘리는 촛농을 뭐하고 동일시한 거야? 눈물로 동일시한 거야. 그러니까 비유지, 비유. 알겠니? 비유. 자, 그래서 촛농을 눈물에 비유한 거예요. 비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써있지. 저 촛불이 마치 내 마음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단종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얘들아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6번이다. 5, 6번 풀어보세요. 5, 6번. 5, 6번 풀어보세요. 자, 5번 봅시다. 자, 다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이별한 대상이 누굽니까? 단종. 단종과의 이별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여성적 어조로 또는 완곡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죠. 부드럽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6번의 별표. 자, 다음 밑줄 친 대상 중 기억과 유사한 역할은 감정이입이야 얘들아. 3번이거든. 3번 그러면 잘했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였고 내 마음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냇가에 앉았는데 저 냇가에 흐르는 저 물도 마치 내 안 마음 같아서 내 안 같다는 거는 나의 마음 같다는 거야. 나의 마음이 같아서 자 울어 밤길을 흐르고 있다. 그러면 냇물을 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느끼냐? 냇물을 보면서 내 울음소리처럼 생각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 냇물 물은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된다. 외워놓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4, 5번은 지금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은 알아둬야 돼. 3번하고 저 촛불 요거 두 개는 뭐다? 감정이입니다. 됐지? 자,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많이 적용이 되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작품 합시다. 요거 하고 딱 끊고 가자. 보자. 자, 마지막 라작품. 자, 밑줄 평시조 단시조. 성격은 애상적 슬픔의 정서를 보여주고 감상적이고, 주제는 연군지정. 자, 연군지정이 뭐냐면 간단해. 왕에 대한 충성이야.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거야. 자기가 모셨던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플러스 사랑. 여기서 사랑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잉. 알겠지? 응? 사랑이 꼭 남녀만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국왕에 대한 사랑과 국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데, 자, 어차피 중요한 건 이 특징입니다. 추상적 개념을, 예를 들어 마음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대요. 뭐래요? 별이라든지 달이래요. 다시, 추상적 개념, 이거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눈으로 보이는 거로 표현했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당연히 별과 달은 무슨 감각적이야? 시각점이래. 시각적 감각.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야.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야. 별과 달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1등급 노트 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여기 표현상의 특징 봐보세요. 자, 일단은 별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나와있지. 잘 봐라. 추상적 대상인 마음을 별과 달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해. 자, 임에 대한, 임이 누굴까? 단종이야.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 애정을 나타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연군 지정이라고 부른다. 자, 연군 지정이라고 부른다. 자, 연군 지정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다 하셨으면 우리 작품으로 갑시다. 자, 일단은 한글 어플이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글 어플이. 자, 봐봐. 자, 내 마음을 베어내서 저 달을 만들고 싶구나. 구만리 먼 하늘에 번듯하게 걸려 있어서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초장이 제일 중요하더라. 초장. 내 마음. 자, 이거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 대상이야. 하나. 자, 내 마음. 추상적 대상이야. 추상적 대상. 버여낸다는 건 뭐야? 베어낸다고. 오려낸다는 거야. 알겠죠? 가위로 오리듯이 오려낸대, 마음을. 그래서 뭐하고 뭐를 만들겠대, 얘들아? 별과 달을 만들겠대. 그럼 별과 달은 뭐예요? 구체적 사물이죠. 구체적 사물이죠. 그리고 당연히 무슨 감각적입니까?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감각 또는 시각적 이미지. 그러면 추상적 대상인 내 마음을 구체적 사물인 뭐로 표현한 거야? 별과 달로 표현한 거야. 됐나? 그러면 임에 대한 뭘 의미하겠니? 저거는 결과적으로 임에 대한 뭘 의미하는 거야? 사랑. 임에 대한 사랑. 또 왕이니까 충성 이런 걸 말하겠죠. 자, 그리워하는 임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자, 내 마음을 베어내서 저 별과 달을 만들어. 구만리 동그라미. 구만리는 진짜 얘들아 물리적 거리일까? 1000만리, 500만리, 5000만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무슨 거리야?
심리적 거리야.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라고. 야, 여러분들 군대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저기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군대 있잖아요. 군대. 군대가 꼭 산골짜기에 있나요? 아니야. 도시 주변, 서울 주변에도 많아요. 경기도 주변에도 많고. 맞죠? 근데 내 남친이 군대에 들어가 있어. 어? 아니 내가 지금 아니 100일 동안 못 본다 이거야. 예를 들어. 알겠지?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봐. 그러면 내 남친이 들어가 있는 군대가 물리적으로는 한 예를 들어 10km밖에 안 된다고 쳐보자. 그럼 10km면 어때요? 금방 가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15분 만에 가요. 10km면. 알겠죠? 근데 100일 동안 어쨌든 군대에서 휴가가 못 나오니까 옛날엔 100일 휴가라고 있었어. 지금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100일 이후에 나올 수 있거든 휴가를. 그러니까 100일 전까지는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리고 지금이야 핸드폰을 쓸 수 있지만 옛날에 핸드폰을 못 썼습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와 나와의 거리는 가까워 멀어? 엄청 멀게 느껴지는 거야. 10km밖에 안 되지만. 자, 그게 바로 9만 리에 해당하는 무슨 거리라고 얘들아? 심리적 정서적 거리야. 알겠지? 자, 이해 갔지? 그래서 9만 리 방편에 반드시 걸려 있어. 봐봐. 9만 리 먼 하늘에 번듯하게 걸려 있어서 뭐가? 별과 달이. 별과 달이. 내 고은님. 밑줄 쳐야지. 내 고은님. 이게 누구겠니? 단종. 내 고은님. 내가 그리워하는 왕, 군주. 계신 곳에 빛이 어나 보리라. 빛이 어나 보리라. 별표. 자, 화자에 적극적 태도를 써야 될까? 소극적 태도를 써야 될까? 자, 혜미가 한번 대답해봐. 응? 자, 혜미. 여기 빨간색으로 쓰면 큰일 나죠. 혜미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혜미가 일하다가 야근까지 했어. 야근까지 했어. 근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시간상 보니까 내일 아침에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걸려. 그래서 딱 시간 보니까 가면 한 30분 정도 남자친구 얼굴 볼 수 있어. 뭐 차 정도 뭐 커피 한 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너가 정말 보고 싶으면 남자친구를 보러 가겠어 안 가겠어? 30분밖에 못 보지만 미친 듯이 보고 싶으면 가지 않겠냐? 맞아? 근데 내일 아침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 피곤해. 그러면 그냥 뭐 하겠어? 찾아가겠어? 전화하겠니? 전화하거나 뭐 카톡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찾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태도라고 볼 수 있지? 적극적 태도야. 자, 봐봐라. 지금 임을 그리워하고 있어. 맞아? 근데 직접 찾아간대 아니면 별하고 달빛을 비추겠대? 비추기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적극적 태도면 찾아가야지. 뭘 비춰, 뭘 연병, 그죠? 뭘 비추고 있어, 그죠? 찾아가야죠. 달빛과 별빛을 비춘다는 거는 화장이 무슨 태도다? 소극적 태도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맞지? 소극적 태도다. 직접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이 소극적 태도다. 만약에 적극적 태도는 뭐다? 간다. 알겠죠? 9만이 있어도 간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막 달빛을 비추겠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감으로 풀면 적극적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하나 풀어보면 되는데 이거 같이 풀게요. 7번 보세요. 라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별과 달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이자 객관적 상관물이다. 아니라니까요. 봐봐. 별과 달에 무슨 감정을 넣었어요? 별과 달에 감정을 넣지 않았어요. 그죠? 별과 달이 슬픈지 기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추상적 대상인 마음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1번은 틀렸다. 틀렸지만 별표. 감으로 풀면 1번도 맞는 말 같아요. 2번.
대립적 이미지의 자연물 없어요. 없어요. 3번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원망의 심정이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3번 고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슨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리움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리움에 꽂혀가지고 3번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의 심정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원망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시각적 이미지 밑줄. 시각적 이미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별과 달이야. 그러니까 별과 달만 또 외워놨으니까 별달만 안 별달 글자만 또 찾고 있는 거야. 응? 4번이 정답이야. 자, 5번의 별표. 화자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적 상황이 뭔데? 내가 그리워하는 단종이 내 옆에 있어 없어? 없고 9만리 떨어져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맞거든? 근데 왜 틀렸을까? 소극적이야. 적극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극적 태도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이면 9만리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달과 별이 돼서 달빛과 별빛을 비추겠다라고 하니까 소극적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잠깐만.